안녕하세요. 역사를 읽는 유부입니다.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중화민국 국민정부에 군통이 있다면 중국 공산당은 특과, 특별행동과가 있습니다. 공산당은 방대한 인원으로 구성된 지하 당조직, 즉 간첩 조직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1927년 4월 19일 상하이 사건 이후 중국 공산당 역시 정보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며 저울라이 지휘하에 중국 공산당 특별행동과를 설립합니다. 이 조직은 공산당 최초의 첩보 조직이며 현재까지 이름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최초의 정치보호의 목적으로 정보 소집, 선동, 체포 등 임무를 비밀리에 수행했습니다. 특별행동과는 아주 정예화된 특별부대였습니다. 초기 인원 중 대표 인물로는 청검, 구순장이었습니다. 청검, 구순장은 소련에 파견되어 간첩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조직은 상하에서 시작되었으며 특별1과, 특별2과, 특별3과, 특별4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별1과는 총무과로 불리는데 주 업무는 중앙을 위해 비밀기관과 연락지점을 배치하고 중앙의 주요 회의 장소 등을 물색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신분이 노출되지 않았기에 각종 관계를 동원해 합법적으로 구속된 공산당원을 구출하는 일을 합니다. 신분이 노출되지 않은 공산당원들에 대해서 변호사를 섭외하거나 돈으로 매수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또한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 혁명에 필요한 자금을 중앙에 조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행동과 즉 정보과, 유명한 인물들이 있는데 전삼걸, 전후걸로 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삼걸에는 천장페이, 리커농, 후디 등이 있습니다. 후삼걸에는 파한넨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 업무는 적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적이 손을 쓰기 전에 먼저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정탐하고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시험을 봐서 국민당과 국민정부 고위층에 침투하고 정보 수집, 중앙 고위층을 보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행동과 3팀 행동과는 홍팀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주로 공산당 반역자들을 처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타구대, 개를 따라잡는 팀으로 불리는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된 특수부대 성격으로 초기에 상하이 폭동 시 공인규찰대원과 국벌군 출신으로 구성되었고 훈련을 거쳐 사격, 폭파, 암살 등 전문 조직이 되었습니다. 홍팀 요원들은 때때로 배를 타고 상하이 앞바다로 나아가 사격 연습을 했기에 모두 백발백중이 명사수였습니다. 1929년 40여 명이 정예 인원으로 구성되어 홍색 공포팀으로 불렸으며 반역자들에 대해서 사정없이 사살했습니다. 유명한 사건으로 구순장 일가족 처형 사건입니다. 한때 홍팀을 이끌던 구순장은 상하이 청방의 작은 두목이었습니다. 구순장이 20살 나던 해 1924년 상하이시 총공회에 들어가 일하기 시작했고 중국 공산당에도 가입했습니다. 공산당이 조직한 파업에서 활약을 하면서 브로디니 경호원 노릇도 했습니다. 이후 저울라이가 특과를 설립하고 그를 소련에 보내 특별 간첩 훈련을 받게 합니다. 1928년 6월 중국 공산당 제6차 대표대회에서는 중앙위원으로 당선되어 저울라이와 함께 조직을 이끌었는데 공개 신분은 마술사였습니다. 1931년 4월 구순장은 장고토를 호송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상하이로 가야 하나 우한에서 마술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여자 때문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전에 수하에 있다가 반역한 자가 우한에 왔는데 무대에서 공연하는 꿀을 알아보고 고발함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바로 투항을 하고 자신은 공산당 특별행동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 장제스를 직접 만나겠다고 요청합니다. 구순장이 당시의 지휘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는 공산당의 비밀 조직은 물론 고위층, 정보요원까지 모두 일망타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당 내부에 이미 깊숙이 침투해 있던
전장표가 발견합니다. 난징 중통이 책임자 시원정에게 보고되나 모든 정보를 전장표가 가로챈 것이죠. 즉시 사위 류치를 상하이로 보내 리커능에게 상황을 전달하게 하고 리커능은 저울라에게 보고합니다. 보고받은 저울라는 긴급히 중앙기관을 전부 옮기고 대피시키는 등 긴급 조치를 취하고 무선통신 코드와 절차를 바꾸어 버립니다. 이후 국민당은 구순장을 데리고 상하이에 대소탕을 펼치나 한 발 늦어서 허탕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워낙 구순장이 알고 있는 정보들이 많기에 타격은 컸습니다. 이때 저울라는 직접 홍틈을 거느리고 구순장 일가에 대해 사살작전을 펼칩니다. 구순장의 부인을 포함해서 친척들은 모두 공산당이 정보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역은 무고한 이들에게도 가차없이 총을 겨누게 됩니다. 홍팀은 구순장의 3살 딸과 2살 된 아들 외에 19명이 전부 살해당합니다. 이체는 프랑스 조교의 땅을 파 안매장했습니다. 구순장의 아들과 딸은 저의 배려하에 보육시설에 보내졌다고 합니다. 4개월 뒤에 당시 홍팀에서 이 행동에 참여했던 사람이 군통에 체포되면서 시체 안매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특별행동과 사과는 교통과로 비밀 연락 업무를 관장하면서 당의 영도급 인사를 소비에트 지구에 호송하는 등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1928년 4월 들어서면서 비밀 무선 전신국을 세워 관리했는데 공산당과 공산국제에서 각 소비에트와의 통신 연락을 하는 네트 역할을 했습니다. 저울라의 특과의 인원은 국민당이 당, 정, 군, 경, 법 등 모든 영역으로 침투시했습니다. 한때 만주, 베이핑 등의 산하 조직을 운영했는데 만주의 조직은 동북군 즉 장취열량의 최측근들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국민정부의 많은 주요 요직까지 공산당 간첩들을 침투시켰고 이는 공산당이 대륙의 정권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과는 1935년까지 상하이에 설립되어 운영되었으며 이후에는 텐진에서 운영되었습니다. 이후 이름은 변경되어 중공사회부, 중공중앙조사부 여러 조직으로 분화되어 운영되었고 공산당 집권 이후에는 공안부 산하에서 정치보위국으로 운영되다 1980년대에 국가안전부로 변신합니다. 유럽에서 간첩훈련을 받은 저울라는 세심한 부분까지 챙겼으며 자신도 노인에서 부녀자, 외국인 선교사 등으로 자유저자로 변장해 위기를 모면합니다. 국민당의 중통 역시 공산당의 홍틈에 대해 짱부를 키고 조사를 하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935년 공산당 인사 16명을 체포하게 됩니다. 홍팀은 내부 반역자 소형으로 보고 조사를 거쳐 중통의 보호하에는 고발자를 잔인하게 처형합니다. 이에 중통은 더욱 치밀한 조사를 거쳐서 1935년 12월 5일 동시작전을 펼쳐서 상해 홍팀 전부를 체포합니다. 이후 모스크바의 지시에 따라 공식적으로 중공특과는 상하에서 철수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간첩 조직은 국민당 내에 침투해서 중요한 군사 기밀을 미리 전달함으로써 중요한 고비마다 그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1차 국共내전 시 정보를 미리 공산당에 전달하였고 특히 국민당의 제5차 토벌 시에는 미리 정보를 받은 공산당은 모두 철수를 하게 됩니다. 제2차 국共내전 시 후중난의 오스만 대군이 연안으로 진군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려주므로 대이전을 마치게 합니다. 후중난이 이끈한 국민당군이 미군이 지원한 최신식 무기로 연안에 도착했을 때 남아있는 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건 펑더화이가 지휘하는 서북 야성군이 강력한 매복전이었습니다. 후중난이 부관이자 기밀비서에는 숭샹후이가 바로 공산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산당 간첩 조직의 활약은 공산당 군대의 승리의 힘이 되었고 중통의 딸의 사망은 첩보선에서 더욱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국민당은 양지에서 활동했다면 공산당은 음지에서 있었고 수많은 간첩들을 국민당 내에 침투했기에 군통 내부는 물론 여러 공로를 통해 군통의 고급 정보까지 다 알아냈습니다. 해방 후에 수많은 지하당 인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출당 조치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수찬성에 12,000명에 달하는 지하당원들이 있었으나 대부분 출당 조치를 당해
1980년대에는 2,0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억울한 사건으로 비밀리에 체포된 사례는 있는데 그중 한 명은 하나현 연예입니다. 국민당이 군통 및 중통에서 흡수하는 많은 첩보원들은 더 말할 것 없이 대부분 사형됐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